일단은 지금 예고했던 것처럼 오늘부터 이제 저거 위주로 나가려고 하는데 이걸 다 끝내오지 못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요? 일단은 여기 질문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채점 다 했어.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작업이 사실상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 그지? 그지? 그리고 개념이 이해가 됐으면 풀어봐야 돼. 여기서 양이 늘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양이 늘어가지고 어느 정도 변칙적인 게 보이기 시작하면은 세 번째 뭐를 올려야 돼? 이게 난이도를 올려줘야 돼, 그치? 여러분이 생각해도 딱 그냥 이 개념이지 않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양이 늘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익숙해져야 되는 거고, 난이도가 올라가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약간 특정 상황에 대비를 해주는 게 포인트여야 돼. 특정 상황에. 됐어? 게임으로 생각해보면 되게 재밌어져. 게임이나 운동도 똑같아. 게임을 하려면 일단 그 게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축구 게임인지 총싸움 게임인지 뭘 만들어내는 게임인지 뭐 그렇잖아. 그게 뭔지를 일단은 알아야 되겠고,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총싸움 게임도 둘이 대결하는 게임이 있을 거고, 그게 아니라 그냥 어디서 막 해서 뭐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들도 있을 거고, 다르잖아 게임마다. 그 게임에 대한 목표치를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게 하기 시작했으면은 처음에 감각적으로 좀 잘하는 친구들은 존재할 수 있거든. 근데 양이 늘어나기 시작하잖아. 다 똑같은 데서 만나. 어차피 비슷비슷하다는 거야. 근데 어려운 상황들도 자꾸 만나봐야지. 근데 양이 많아지면은 난이도가 올라가는 건 당연해져. 지금 이 생각 하셔야 돼. 수학은 시험 대비가 들어가기 전에 거의 한 80%가 끝나 있어야 돼. 변하지 않아, 이게 절대.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지만 니네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집합에 대해서 내용을 알잖아. 원과 대칭에 대해서 내용을 알잖아. 근데 그게 얼마만큼 더 딥하게 아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야. 알겠죠? 자, 오늘 지난번에 직선 질문이 남아져 있어. 사실은 나도 알고 있는데 우선은 일단은 원방부터 질문을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됐지?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수현이는 20번까지 다 했어. 하기는 재준이 19번 하고 있어. 정도야? 나 내는 거 여기까지 냈니? 뒤에까지 낸 거 맞지? 그리고 돌아오는 숙제를 다음 주 화요일까지가 되거든,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일단 이 RPM을 끝내야지. 뭐 이거 지금 다른 거 처음부터 또 내내 할 거야? 좀 바보짓이지. 그래서 이거를 어디까지 했으면 좋겠냐면은 416번까지 앞쪽에서 지금 벼있지, 재준이도. 그치? 그쪽부터 차곡차곡 해와. 어차피 지금 진도를 나갈 건 없잖아, 한동안. 그치? 그래서 아마도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할 수 있게 일단 볼 테니까, 쌤도 개념적인 부분이 이해가 됐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좀 따로 하면서 정리를 해줄 테니까. 알겠죠? 오늘 이렇게 하면은 질문을 다 못 받을. 일단 해봅시다. 질문. (240번)
230번 226번 226번 자 봐봐요. 접하는 문제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X축에 접하는 문제가 있고 Y축에 접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동시에 접하는 문제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존재를 하는데 일단은 X축에 접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 주어진 원이 X축에 접한다. 무슨 뜻인 거야? 중심의 Y좌표가 반지름인 거야. 그리고 이 원을 읽고서 다시 어디로 가? Y축에 접한다는 얘기 무슨 뜻이야? 중심의 X좌표가 반지름인 거야. 물론 그게 반대쪽으로 가서 이쪽에서 대칭이면은 중심의 Y, X좌표가 반지름의 부호가 반대인 수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일단은 접하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거를 알고 있으면 유리해지니까 그 정도는 이해를 해야 하니까. 자 그럼 다시 226번을 봤을 때 일단은 식이 안 나와 있으니까 정리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어떤 걸 확인할 수 있어? x 더하기 a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전체 제곱이 이쪽에서 a 제곱 더하기 4 마이너스 b라고 정리할 수 있겠지. 됐니 여기까지? 그럼 중심이 지금 몇 콤마 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중심이 마이너스 a 콤마 2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런데 주어진 문제가 어떻대? 다시 한번 y축에 접한다며.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3 콤마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어떤 형태인 거야? 이 점을 지나면서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y축에 접하고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근데 현재 중심이 몇 콤마 몇이라고 했어? 마이너스 a 콤마 2라고 했잖아. 그럼 이때 접하는 지점과의 중심을 연결한 길이 반지름이 몇이랑 똑같은 거야? a야 마이너스 a야? 마이너스 a인 거야. 왜냐면은 이미 이 중심의 좌표 x좌표 마이너스 a가 양수였잖아.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도 똑같이 마이너스 a였던 거야. 반지름이 마이너스 a니까 이쪽 우변 이 뭐여야 되는 거야? a제곱이어야 되겠지. 그럼 얘네들이 같으려면 b가 몇일 수밖에 없어? 4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b가 4인 거야. 야 봐봐 약간 느낌이 어떠냐면은 문제에서 나온 상황을 가지고서 처음에는 백지 상태인데 이런 그림 그리고 저런 그림 그리고 아 이런 상황이구나 이렇게 쫓아가 보니까 좀 다른 얘기로 바뀌어. 뭐 계산할 것들이 나온 거야. 그럼 b의 값이 4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b의 값이 현재 4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겠지. 끝났어. 뭐 해줘? 3,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a가 또 나와. 오케이? 이런 식으로 연결 지어서 풀어주는 게 포인트다. 또요? 30번. 자 봐봐. 여기서 100지면 안 돼. 질문이 100진 건 없어. 이거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실력이 안 늘어.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여기서 쌤이 그러니까 제일 극혐하는 것 중에 하나 이거든. 100진대 별표야. 야 이거 왜 100지야?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태도야? 어차피 니네가 풀어야 되는 거잖아. 쌤이 여기서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최소 이건 써와야 되는 거 아니야? 최소 이건 써와야지. 쌤은 좀 최대한 빠르게 정리를 해놓긴 했지만 최소 이건 써와야지. 맞지? 그 말이 맞지?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얘가 무슨 뜻인 거야? 중심이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a고 반지름이 루트 어쩌고 저쩌고가 되겠지. 그런데 이번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며. 그럼 동시에 접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인 거야? 중심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원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서 접할 수도 있고 이쪽일 수도 있고 이쪽일 수도 있고 이런 얘기들인 거잖아. 충분히 이해했지? 됐지?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겠어 그러면? 중심이 마이너스 2 콤마 몇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이너스 2 중심이 여기 있다? 그래서 원이 이렇게 지난다? 맞아? 이쪽일 순 없어? 있지. 아 봐봐 그건 그 다음 얘기야. 좋아 좋은 건데 쌤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 다음 얘기인 거야. 됐지? 잘한 거야. 그 뒷설명이 나오면은 좋아.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는 얘기는 중심의 좌표의 절대값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즉 절대값 마이너스 A가 절대값 마이너스 2랑 같아져야 되니까 A가 2 또는 마이너스 2가 가능했다는 거야 원래. 그런데 A가 양수였으니까 재준이 얘기하는 것처럼 A 값은 2일 수밖에 없었다. 그럼 A가 2니까 2의 제곱 여기가 4가 되겠고 그럼 B-2가 반지름의 제곱이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근데 반지름의 제곱이 몇이야? 반지름이 몇이어야 돼?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면? 반지름의 제곱이 4여야 되겠지. 반지름이 2인 건 확인이 됐고 그러니까 이 계산 결과가 4가 되겠죠. 됐습니까? 두 개 문제 각각 질문을 하셨는데 확실하게 얘기할게. 봐봐 너희 지금 오늘 하고 있는 이 RPM의 난이도 정도에서의 질문들은 있잖아 니네 1시간만 더 들고 있어서도 다 푸는 문제야. 응? 그냥 상황 파악하는 문제야. 그냥 더 붙들고 있는 것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시험 시간이 한정적이잖아. 그러니까 그 시행착오를 푸는 속도가 빨라지게끔 시행착오의 시간을 빨리 줄여놓는 게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인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요? 번 33번? 자, 쌤이 지금 아직 확인이 잘 뭐 좀 살짝 보이긴 한데 백지는 아니지? 자, 최소 뭐는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여기에 뭐가 있대? 여기 뭐가 있어? 중심이 2,3이고 반지름이 3인 원이 있다는 거야. 그치? 우리는 이게 그런 게 있어 얘들아.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생각할 수 있잖아. 말이 빨라 생각이 빨라. 그걸 고민해? 생각이 훨씬 빠르지 당연히. 그러니까 책을 맨 처음에는 초등학교 때는 음독을 하잖아. 가나 나라 바바 사바 이렇게 그지? 근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아니야 직접 음독하지 말고 그냥 속으로 읽어도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하거든. 근데 여기서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요런 내용들 원에 대한 정보를 솔직히 보고 그 생각을 하냐고. 알긴 알지 그치? 그러니까 난 그걸 썼으면 좋겠는 거야 이 연습하는 이 기간에. 자 지금은 말로 표현을 하지만 뭐라고 해줘야 되는 거야 얘가? 중심이 2,3이고 반지름이 뭐이? 반지름이 3인 원이다 라고 하는 정보를. 됐죠? 그때 이 원과 원 위의 점 P와 점 Q 누구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이 Q점에 대해서 그치? PQ의 길이가 정수가 됐으면 좋겠대. 근데 원은 어차피 본체가 어디 있어? 중심에 있어. 얘들아 원 테마는 하나만 기억하면 돼. 중심으로부터 연결한 선이 100% 나와. 그럼 어떻게 되는 걸 볼 수 있어? 여기부터 연결은 해주라는 거야. 그럼 일단은 둘 사이의 거리를 먼저 한번 구해볼까요? 그 거리를 구했더니 딱 거리가 뭐가 나와? 5가 나오네. 됐지? 여기까지 됐지? 자, 잘 봐. 지금부터 여기까지가 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여기까지 와야 된다는 거야. 온 거 같아? 온 거 같아? 자, 잘 봐. 근데 현재 반지름이 3이었잖아. 그러면은 이전부터 여기 Q까지의 거리가 몇이야? 2지.
그리고 점 Q부터 중심을 지나서 연결을 해준 여기까지 바깥쪽 외부점까지 여기부터 점 Q까지의 거리는 또한 몇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8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됐어? 여기까지도?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원 위에 점이 이렇게 있는데 그 점으로부터 거리가 정수가 되고 싶다고 했잖아. 근데 짧은 거리가 공교롭게 몇이래? 2라네. 맞지? 그럼 여기에 2라고 하는 거리가 하나가 나온 거지. 점이 있어. 정수 맞지? 그럼 3이라는 점이 있지 않을까? 거리가 3인 점이? 있지 않겠어? 4도 나오지 않겠어? 5도 나오지 않겠어? 어떻게 예측하는 거야? 제일 먼 거리가 몇이라고 했어? 8이라고 했으니까 거리가 2인점 여기 하나 있고 3인점 나오고 4인점 나오고 5인점 나오고 6인점 나오고 7인점 나오지 않겠어? 8도 있으니까 여기에 여기까지 됐어? 그런데 다시 한번 2인점 있고 3인점 있고 4인점 있고 5인점 있고 6인점 있고 7인점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리고 8이 거리의 거리가 8인 점이 나올 거냐 제일 먼. 근데 3부터 7까지 거리가 3부터 7까지인 점은 위쪽만 있는 게 아니라 아래쪽도 있지. 그러니까 이쪽은 몇 개가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는 2배가 되는 거야. 여기 2개가 더해지면 뭐가 돼? 12가 되겠죠. 됐어? 여기까지? 됐어? 자 봐봐. 틀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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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 자 봐봐. 여기 거리가 2고 여기 거리가 8인 걸 쓰는 건 이해했었어? 그걸 쓸 거라는 예상은 했어? 네, 근데 그- 밑에 있는 걸 위해서. 근데 봐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쌤이 얼마 전에 그랬잖아. 이 두 점 사이에 연결한 선과 만나는 선이라고 하면은 이 만나는 선을 직접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처럼 PQ의 길이가 정수라고 하는 그 정수가 되는 거를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눈으로 자꾸 표현하려고 해줘야 돼. 보려고 해줘야 돼. 그걸 직접 해봐. 여기는 2, 여기는 3, 여기는 4. 그럼 아래쪽이 휑하잖아.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떠오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첫 스타트가 되는 개념에 대한 이해는 해놓은 상태란 말이야 지금. 여러분한테 갖고 있어야 되는 개념은 어려운 게 아니야. 근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만나는 고등수학은 공통수학 1이랑은 좀 많이 다를 거야.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사고가 필요하거든. 사고가. 근데 더 수학이 어려운 이유는 뭐야? 생각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연산의 숙달성도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해해야 되는 것도 복잡해 죽겠는데 이해를 해도 계산이 못 따라가면 너무 느린 거야. 이 두 가지가 다.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고 자꾸 더 적어. 그림도 몇 번 더 그린다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 알겠지? 또요? 번 241번입니다. 괜찮아요? 자, 일단은 원방 정리를 먼저 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 x 빼기 3의 완전제곱 y 더하기 1의 완전제곱. 반지는 몇이야? 뭐요? 2야? 여기 2? 누구 믿어? 됐죠? 자, 이때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다. 무슨 뜻인 거야? 기울기가 뭐와 같다? 탄젠트 45도와 같다. 근데 탄젠트 45도 몇이야? 끄덕이면 어떻게 해? 몇이냐니까. 몇이야? 1입니다. 얘들아, 이거 일단 잡아놓고 가자. 특수각은 이렇게 세 가지거든. 특수각은 세 가지야. 근데 이 출처를 자꾸 찾으려고 해줘야 돼.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기준각을 기준으로 탄젠트가 얘분의 얘라는 걸 모르진 않을 거야.
그치? 그치? 여기 됐어? 그러면은 봐봐. 45도가 발생하는 친구를 만들어내는 게 첫 번째 할 일이어야 돼. 근데 45도는 어디서 만들 수 있다? 정사각형에서 만들 수 있다. 정사각형에서 가로와 세로의 비율은 1대1이 되겠지. 그때 대각선은 비율이 뭐야? 루트. 루트 2인 거야. 그러니까 탄젠트 45도는 몇이어야 되는 거야? 몇이어야 되는 거야? 1이어야 되는 거야. 이게 1번이야. 됐어? 이게 1번이야. 60도는 아주 대표적인 친구 중에 하나죠. 누구야? 정삼각형. 정삼각형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돼.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수선의 발을 내리는 순간 왼쪽 오른쪽 삼각형이 합동이니까 밑변과 빗변의 비율이 기본적으로 2배가 돼. 그러면은 지금 높이의 비율은 몇 대 몇 대 몇이 돼? 1대 2대? 피터 써봐 빨리. 루트 3이 되는 거야. 됐어요? 근데 여기가 30도잖아. 그럼 탄젠트, 이렇게 탄젠트 정리가 가능합니다. 됐어요? 이렇게 유도 과정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다시 문제 볼게요. 자, 그런데 정리 다시 한번 써봐. 원 요 친구에 대해서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 외우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원이 멀쩡해? 돌아다니고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다니고 있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라고 하는 원을 x축으로 얼만큼?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 상태지. 그러니까 이 이동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기술은 없어. 무조건 뭐 먼저 해줘야 돼? 그냥 원점이 중심인 원으로.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볼까? 어차피 기울기는 1이라며. 그럼 문제를 다시 풀어보자. 얘에서 기울기가 1인 접선을 구해주면 되잖아. 오케이? 그럼 여기서 m의 값이 1인 거지. 그리고 여기서 r의 값이 1인 거지. 그 접선 구하면 되는 거야. 뭐가 돼? y는 mx 풀마 r 루트 m 제곱. 야 잠깐만, 왜 말을 안 해? 2잖아. r이 루트 2였네. 쏘리. 그럼 여기가 루트 2 곱하기 2가 되면서 정리하면 y는 x 풀마 2가 되는 직선 두 개가 만들어진다. 그렇죠? 즉 직선 한 놈은 y는 x 더하기 2, 한 놈은 y는 x 빼기 2였겠지. 근데 다 끝났어 우리? 이게 접선이 맞아? 아니지. 얘에서의 접선이었고 그걸 이동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x축의 방향으로 얼마큼 이동시켜? 그렇게 하니까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시키고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주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은 방식의 형태가 정리가 되겠고, 그래서 마이너스 2와 y는 x 마이너스 6이다. 뭐 이렇게 직선을 둘 다 만들어 주시면 되겠다. 됐어요? 자, 한마디 더 할 거야. 한마디 더 할 거야. 자, 근데 봐봐. 선생님, 근데 기울기가 1이라고 했으니까 주어진 직선을 y는 x 더하기 n으로 놓고요. 그럼 이 직선과 얘가 접하는 것만 보이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지금 중심이 3, 마이너스 1이고
주어진 직선은 x 빼기 y 더하기 n은 0의 꼴을 가지니까 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루트 2분의 절대값 3 더하기 1 더하기 n이 계산 결과 반지름과 같으니까 루트 2와 같다라고 놓고 그렇게 풀어주면요 돼. 근데 이렇게 푼 문제들이 있지 앞쪽에서 정리한 거에서 그치? 이게 유연적으로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녹아내면 돼. 응? 근데 공식 솔직히 쌤은 개인적으로 그래. 외우고 준비는 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외워서 이득 보는 건 어느 정도냐면은 한 3, 4초? 이 정도밖에 안 돼. 근데 3, 4초도 이득을 안 가져갈 이유는 또한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준비는 해. 준비는 하는데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는 거야. 아, 선생님, 제가 공식을 외웠는데 전 이게 더 번거롭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할게요. 난 그것도 좋아.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는 거. 됐죠? 또요? 수준아, 절대가 아니요. 7번? 오십사 254번이요. 자, 그러면은 문제가 어때졌어? 똑같은 느낌이 나죠? 그치? x 빼기 5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3의 전체 제곱은 9꼴이 되거든? 그럼 일단 어떤 원이 됐어? 중심이 5,마삼인 원이고 반지름이 3인 원이 됐고 직선은 x 더하기 2y 빼기 9는 0인 직선이네. 사실 이거 설명이 별로 필요가 없어. 아까 끝난 거라. 자, 그럼 봐봐. 일단 중심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자 이번에. 그럼 거리를 구했더니 뭐가 나오는 걸 볼 수 있냐면은 자, 얘부터 얘까지의 거리야. 그럼 어떻게 돼? 루트 제곱 더한 거 5분의 절대값 5 마이너스 15가 되니까 분자가 10이 됐지. 그럼 정리해준 거리가 몇이 되는 거야? 2루트 5가 된 거야. 즉 다시 한번 얘기할게. 거리가 몇이 된 거야? 루트 20이 된 거야. 됐지? 근데 루트 20은 몇 점 몇? 루트 20은 몇 점 몇 정도 되는 숫자야? 4점 몇몇몇 되겠지? 왜냐면은 루트 20은 루트 16과 루트 25 사이의 숫자니까 되게 잘 나오는 문제야 대신에. 그럼 얘가 거리가 4점 몇몇몇 되는 거잖아. 맞지? 근데 반지름이 지금 몇이야? 3이라며. 그럼 이 남은 거리가 몇 점 몇이어야 돼? 1점 몇몇몇 돼야 되겠지. 맞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제 상황 봐봐. 그럼 원 위의 점들 중에 제일 짧은 그러니까 원의 위의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가장 짧은 게 1점 몇몇몇인데 그럼 거리가 1인 건 있을 수가 없지. 맞지? 여기까지? 됐지? 2는 있을 수도 있겠어. 그지? 2는 있을 수 있어. 거리가 1점 몇몇몇이니까 요렇게 거리가 2가 되는 건 존재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잘 봐. 방금 얘기한 것처럼 루트 20이 몇 점 몇이었어? 4점 몇몇몇이었는데 위쪽에 가장 먼 거리까지는 또 반지름을 구해야 되니까 여기만큼까지의 거리가 또 뭐가 되는 거야? 이번에는 7점 몇몇몇이 되는 거야 이번에. 맞지? 맞지? 그럼 다시 한번 여기서 질문. 원 위의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8일 수 있을까? 그건 또 안 되는 거지. 왜냐면은 거리가 8인 점은 여기에 있겠지. 거리가 1인 점은 여기쯤 있을 거고 거리가 2인 점은 요 정도 있겠지. 3, 4, 5, 6, 7까지도 존재하겠지. 여기 끝 제일 먼 거리가 7점 몇몇몇이었으니까 아까랑 개념이 똑같지. 그지? 아까랑 개념은 똑같지. 근데 문제가 좀 다르지. 그지? 그래서 개념이 완전히 이해가 되면은 비슷한 문제류로 정리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리가 2인 거, 3인 거, 4인 거, 5인 거, 6인 거, 7인 거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러면은 6개의 점들이 존재하는데 가운데를 자른 거 기준으로 좌우가 있으니까 총 개수는 12개가 되겠지. 오케이? 혹시 아까 그 문제랑 둘 중에 하나만 맞았다. 둘 다 틀렸어? 둘 다 틀렸어? 정상이야. 그렇게 돼야 돼. 이게 가장 정상인 거 아니야? 아니 앞에서는 그 개념을 이해를 못했는데 뒤에는 맞았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앞에는 맞았는데 뒤에는 틀렸다. 이거는 뭐 그나마 그럴 수 있겠지. 있다고 해도 그것도 좀 애매한 거 같아. 됐죠? 요것도 맞았으면 다 맞고 틀렸으면 다 틀렸어야 되지 않나 하는 문제였습니다. 또요. 이 261번. 근데 봐봐. 일단은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 공식은 충분히 기억하고 있습니까? 얘라는 거. 수현이 얘라는 거. 요거는 써있어? 그러니까 일단 쌤 묻는 거 봐봐. 안 써있어? 근데 봐봐. 기본 개념 중에 하나가 뭐였어? 원 위에 점이 주어졌을 때 이 접선을 구하는 방식이 있잖아. 하나 더 써보자. 여기다가 쓸게요. 다시. 요거 남기고 자 하나 더 쓸게. 점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요 x제곱을 찍고, 그러니까 그런 표현은 없지만 사실 이렇게 x 2개, y 2개를 만들어 버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한쪽에다가 대입을 하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그냥 공식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저렇게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 가만히 냅두는 게 아니잖아. 가만히 냅두면 안 되잖아. 자, 뭐 해줘? x 빼기 3의 완전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전체 제곱은 9, 13, 13 마이너스 a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근데 접한 다음에 누가? 이 직선이 이 원에 접한 다음에 지금 그만 줘라. 그럼 중심 3,2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뭐와 같겠어? 뭐와 같겠어? 이 직선과 이 원이 접한 다음에 그럼 중심 3,2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뭐와 같겠어? 반지름과 같겠지. 그럼 거리 그대로 구해주면 어떻게 돼?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분의 절대값 6-2 플러스 5가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루트 5분의 9가 되겠죠. 그럼 5분의 9루트 5가 되겠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얘가 뭐인 거야? 반지름이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구해? 얘를 제곱한 게 13 빼기 a와 같다고 할 수 있겠지. 연산은 안 할게요. 숫자가 이렇게 더럽게 나와. 또요? 265. 자, 65번 요거 별표 하나만 쳐주시고
되게 어려워 이게. 이 문제가 되게 어려운 편이야. 근데 일단 사용할 수 있는 방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다양해. 근데 원은 유일하게 이 문제가 좀 편하게 풀릴 수 있어. 자, 생각해봐요. 중심이 3,-5고 반지름이 r인 원에 대해서 자, 쌤 일부러 멀리 적은 거야. 이거 적지 마봐. 이 점에서 접선을 그어볼게. 그럼 이런 식으로 나가겠지. 그치? 그 두 접선이 수직일 수 있어? 지금 요 정도 위치면? 접선. 그 두 선이 수직일 수 있어? 택도 없지? 그러면 이 점이 왜 또 떨어졌어? 좀 왼쪽으로 가야 되겠어? 좀 더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어? 너네 좀 그렇게면 어떻게 여기서 왼쪽으로 좀 물어보는데요. 어떻게 돼야 되겠어? 왼쪽으로 조금이라도 가야 되겠지. 그래야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점 A가 어디쯤 있어야 되겠어? 여기에서 접선 그려주면은 눈으로 봤을 때 그만 자! 접선 그렸을 때 그 두 선이 직각이겠어? 이 정도면? 이것도 택도 없지. 그렇지 않아? 그럼 어느 정도여야 할까? 바로 여기여야 돼. 애초에. 그렇잖아. 원이 있을 때 접한 선 그리고 동시에 바로 수직인 선이었다고 해봐.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우리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상태의 느낌인데 딱 요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때 얘가 뭐야? 그때 얘가 뭔 거야? 정사각형이 나오는 거야.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이 접선이 수직인 테마는 접선에서 되게 단골 소재 중에 하나거든. 되게 단골 소재 중에 하나야. 근데 원은 이게 쉽게 풀 수 있는 치트키가 이렇게 하나가 있어.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어차피 접선 테마는 원밖에 안 쓴단 말이야. 요번 시험에서 원이 나왔는데 접선이 수직이야? 그럼 무조건 정사각형 세팅해주면 돼. 됐어? 그러면 그때 중심부터 직선 점 1,1까지에 대한 거리가 뭐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 루트 40이 되는 걸 볼 수 있거든. 됐어요? 그러면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가 이런 거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루트 20인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반지름이 루트 20이어야 되니까 2루트 5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해. 이백칠십육 76번. 자, 잘 봐. 잘 봐요. 자, 개념 하나를 정리를 해줄 건데 바로 아폴로니우스의 원입니다. 자, 잘 봐. 개념이야. 점 A와 점 B라는 두 점이 존재를 해. 이때 두 점으로부터 M 대 N이 되는 점 P의 모양을 잡고 싶은 거야. 근데 M의 값이 좀 더 크다고 가정을 할게. 됐지?
뭐냐면 m 대 n이라고 했으니까 뭐 한 요 정도쯤 잡아볼까? 노란색으로 할게요. m 대 n이면 한 요쯤이라고 한번 해볼게. 이렇게 m 대 n이야. 됐지?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은 잘 봐. 쌤이 여기서 일단 요 점은 p가 되는 거잖아. 개념이야. 이거 잘 들어야 돼. 듣고 이해해야 돼. 이거 점 p가 이렇게 m 대 n으로 이렇게 위치하잖아. 이 점 p를 쌤이 그대로 올려볼게. 그대로. 그리고 그 올린 상태에서 점을 조금이라도 왼쪽으로 가지고 가면 m 대 n이 유지가 될까? 될 것 같아? 자, 봐봐. 좀 더 다시 예시를 들어볼게. 점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을 때 쌤이 지금부터 2대1이게 만들어 보겠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그럼 2대1이게 만들게 되면은 내가 이쪽을 향해서 이 점이 다가가게 되면 A 쪽과의 거리가 너무 짧아지잖아. B는 길어지는데. 그러니까 2대1이 유지가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쪽 영역으로 갈 수는 없을 거거든. 맞지? 그러면은 그대로 올라가면 어떨까? 그대로 올라가게 되면 올라가면은 어쨌건 간에 지금 있었던 거리가 뭐 왼쪽이 조금 더 긴 건 사실이야.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다시 한번. 지금 어쨌건 요 지점이 2대1을 만족하는 상황이었잖아. 맞지? 2대1을 만족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점이 그냥 그대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요 오른쪽에 있는 이 선과 왼쪽에 있는 이 선이 어쨌건 길이는 증가하기는 하는데 뭐 좀 느껴지는, 그러니까 이게 좀 느낌으로밖에 설명을 못할 것 같은 게 이 선에 대한 길이의 비가 2대1이라고 하기에는 이 길이가 상대적으로 조금 짧다는 거야. 그렇게 받아들여줘. 자, 그래서 2대1인 점을 찾아봤더니 점들이 어떻게 찍힌다? 2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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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1 이런 식으로 찍힌다는 거. 됐어? 그 기차 옛날 그 증기기관차 보면 같이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그 앞쪽 뒤쪽 철이 바퀴가 굴러가면서 같이 이렇게 움직이지. 그치? 그런 느낌으로 뭔가 두 점을 기준으로 연결된 선이 같이 해서 움직여지는 느낌이에요. 2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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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1 이런 방식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결론. 그래서 m 대 n으로 비율을 갖게 되는 점 P는 m 대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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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대 n 이런 식으로 m 대 n을 만들어주면서 약간 어떤 모양을 만들어주기 시작한다? 원의 모양을 만들어주기 시작합니다. 됐어요? 사실 증명 과정에 이게 좀 재밌는 얘기가 이거야. 이 내용 개념의 결론이 어쨌건 원이야. 사실은 이 출제자가 원했던 의도는 점 P의 좌표를 x, y로 놓고 얘부터 얘까지의 거리 P부터 B까지의 거리를 가지고 3대1이 된다라고 세우면 실제 원이 나와. 오케이? 이해됐어? 근데 니네 계산하기가 우리가 좋냐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하지만 원이 나와. 원래 쌤이 그 증명을 보여줘야 돼. 근데 조금 스킵을 하자는 거야. 자, 원이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원이 나온다며. 그러니까 이런 원이 나오는 거야. 잘 들어? 어떤 원이? 이 점이 성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고, 이 점이 성분 AB를 몇 대 몇으로 성분 A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인 원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잘 봐. 그런데 어쨌건 간에 이 위쪽으로 이렇게 칙칙폭폭 저거 체크가 된다는 얘기는 아래쪽도 똑같이 그렇게 체크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결국
이 선이 지름이 된다는 거야. 됐어요? 결론. 결국은 자 써야 돼 결론. 요거 테스트지에다가 넣을게요 당연히. 점 AB로부터 거리의 B가 M 대 N인 점 P는 성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 또는 왜 안 적어? 외분하는 점을 뭐로 가지는? 지름의 양 끝점으로 갖는 원이 나온다. 이게 그래서 결론입니다. 됐어요? 이 개념이 이해가 돼야 정리가 사실상 가능하다는 거. 자, 다시 해볼게요. 자, 근데 봐봐. 이게 되게 중요해. 이게 되게 중요해. 뭐라고 했어? 어떤 점 두 개가 있는데 몇 대 몇을 발생하는 점들을 찍어봤더니 뭐가 나온다는 거야? 원이 나온다는 거야. 근데 그 원이 이런 느낌으로 나오게 되니까 결국은 내분점과 외분점을 둘 다 찾아버리면 그럼 그게 지름의 양끝점이 되는 거야. 근데 외분점 공식은 M-N이고 내분점 공식은 M+N으로 시작하지. 자, 공식은 머릿속에 지금 충분히 있으시죠? 자, 그럼 그 공식을 한번 살려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잘 봐요. 뭐 먼저 할 거야? 당연히 외분점 먼저 할 거야. 왜? 외분은 마이너스인데 내분은 플러스 하려면 짝대기만큼 되잖아.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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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팁이라고 할 거 같고. 자, 그럼 봐봐요. 외분점 한번 구해봅시다. 3 빼기 1분의 3 빼기 1 콤마 3 빼기 1분의 3 빼기 1이고 AB라고 하는 점이니까 X 좌표를 이쪽으로 거꾸로 그 다음에 Y 좌표도 거꾸로 넣는데 어차피 0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겠지. 그러면은 분모가 2분의 분자 6 플러스 2니까 8 그래서 4,0이라는 점이 하나가 등장을 했죠. 됐지? 그 다음에 여기는 어차피 0이니까 생각도 되고 플러스로 바꾸더니 뭐가 돼? 4분의 6-2니까 1,0이라는 점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저 두 점을 뭐로 한다고?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한다고. 그럼 다시 한번 수직선을 나타냈을 때 점 하나가 1,0이고 점 하나가 3,0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만큼의 거리를 3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이,0과 2,0으로부터 왔다 갔다 정리가 되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을 만들 수 있다. 여기까지 됐어요? 상황은 이해됐어? 됐어. 이거 외워야 돼 사실상. 자, 상황이 특색이 엄청 있어서 자, 그때 생각을 해봐. 그렇게 이렇게 원이 발생을 했는데 자, 이제 이 내용만 물어보는 문제가 존재할 수 있겠지만 나라면 절대 이렇게 안 돼. 최소 276번 정도는 내야 된다는 거야. 자, 간다. 그때 마이,0과 2,0을 점 AB라고 했을 때 3대1이 되게 하는 점 P에 대해서 원이 발생을 한 거야. 그 원 위에 점을 P라고 했을 때 삼각형 ABP에 대한 넓이가 최대이고 싶은 거야. 근데 지금 이렇게 방금 그린 이 삼각형이 넓이가 최대라고 할 수 있을까? 더 커질 수 있을까? 왜? AB가 밑변이었잖아. 넓이는 어차피 높이를 사용을 하면 되는데 높이가 더 높아질 수 있지 않겠어? 지금보다 높이가 더 높아질 수 있을까?
자, 어떻게 돼야 높이가 가장 최대가 되겠어? 중심으로부터 세로선을 그었을 때 이 지점의 높이가 가장 최대가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요? 상황은 이해됐지? 그런데 여기서 이걸 더 할 문제는 또한 아니야. 자, 왜냐? 결국은 높이가 뭐가 되는 순간이 넓이가 최대였던 거야. 반지름이었던 거야. 근데 현재 지름이 3이었으니까 반지름은 애초에 2분의 3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밑변의 길이가 애초에 4였으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3 정리를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넓이의 최대값은 1번이라고 할 수 있다. 됐죠? 또요? 280.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일단은 원 정리는 먼저 하고 이야기해야지. 뭐 x 더하기 1, y 빼기 2, 그럼 플러스 4 플러스 5 빼기 5 9가 되겠고, x 빼기 3, y 빼기 5는 이쪽에서 25 더하기 9, 그 다음에 빼기 2k가 되니까 34 빼기 2k라고 할 수 있겠지. 왜 됐어요? 자, 근데 봐봐. 공통인 현의 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런데 지금 우리 뭐가 나왔어? 대상이 원이 2개가 나왔지. 원이 나오면 어차피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를 써야 돼. 그러니까 백지를 남기지 말라는 이야기는 최소 그 정도는 건드리라는 거야. 그 정도를 건드리고 저 다 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할 거예요, 이게 아니라 그 순간이 오면은 바라보는 시점이 다른 거야. 시점이 달라. 그 옛날 퀴즈 중에 하나인데 막 바코드 모양으로 막 돼 있어. 근데 핸드폰을 이렇게 옆으로 기대면은 글씨 보이는 거 뭔지 알아? 그러니까 뭔가 되게 막 글씨가 막 바코드처럼 막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근데 스마트폰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직접 글씨가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모든 문제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비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수학 문제를 푸는 메커니즘을 좀 이해를 하려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는 거야. 어떤 퀴즈는 아예 그냥 시점을 바꿔서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초등학교 때 그 약간 유치한 퀴즈 몰라? 여기 앞에 이렇게 곰이 있어. 근데 이제 어떻게 지나가냐, 그러니까 물구나 무스면 문으로 바뀌니까 문 열고 나가면 된다고, 이런 거 유치한 퀴즈 못 봤어? 자, 아무튼 뭐 그런 것처럼 뭔가를 바꾸고 전환해서 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이해가 돼야 돼.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얘를 얘로 바꾸고 얘를 얘로 바꾸는 거는 했어. 그러면은 최소 원이 2개가 나왔으니까 중심 마일 콤마 2와 3,5라는 점에 대해서 최소 얘네들 사이의 거리가 5인 거는 해야 하지 않냐는 거야. 됐어요? 됐어요? 최소 그 정도는 하고 얘기를 하자는 거야. 선생님, 저 당연히 거리까지는 구했어요 라고 하는 생각이 만약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은 최소 그림이 두 중심 사이의 거리가 5가 됐어요 하는 느낌까지는 그려져야 하지 않냐는 거야. 여기까지도 됐어요? 그런데 아니 최소한 이 정도,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는 아니지. 지금 한 얘기가 뭔가 선생님이 야 사실 이거였어 하면서 이렇게 막 특별한 걸 탁 던져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정리했어. 원에 대한 정보를 만들었어. 그럼 최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야. 중심이 나오면 중심부터 거리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럼 거리를 구했으면 최소 그걸 표시는 해줘야 되지 않냐는 거야. 근데 주어진 문제의 공통인 현이라며.
공통인 현은 결국은 지금 요 노란 선에서 이 빨간 선의 길이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 길이가 2루트 5라는 거 아니야? 아 최소 이 정도는 얘기해줘야 되지 않나요? 근데 이쪽에서 왼쪽 이쪽에 대한 이쪽에 반지름 한쪽이 3이라는 거 아니야? 이쪽은 모르겠어. 뭐 구할 수는 있겠지. 뭐 루트 34 마이너스 2k가 나오는데 좀 들어 보이니까 뭐 이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치?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쌤이 특별한 걸 뭔가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요 정도 얘기는 해야 되지 않겠어? 그치? 그치? 근데 그럼 이 길이가 몇이야? 요 길이가 몇이야? 몇이야? 루트 5지. 그럼 이 길이가 몇이야? 2잖아. 됐어? 그럼 이 길이가 몇이야? 3인 거야. 그럼 이 길이가 몇이야? 루트 14였던 거야. 됐어? 그러니까 다 퍼트려 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보고 주워 담는 작업만 해줬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퍼트려 놓는 걸 여러분들이 잘 하냐? 아닌 거야. 그 퍼트려 놓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또한 문제고. 그리고 자꾸 퍼트려 볼수록 느끼는 게 뭐야? 아, 나 이 문제 요거랑 요것만 있으면 되는데 이런 느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양도 늘어야 돼. 근데 양이 늘기 전에는 최초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작업이 지금 쌤이 얘기하는 이런 느낌인 거야. 다시 한번 뭐라고? 백지는 질문이 아니야. 그리고 백지 상태에서 질문을 한다는 얘기는 자 이걸 이렇게 해서 자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해서 이런 느낌이 되겠지만 물론 쌤이 다 보여주긴 하지만 이거를 다 들을 필요가 있었어? 아니지. 여기까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란색이 출현하기 전까지는 최소 얘기는 나왔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주어 다 봤더니 이렇게 됐고 얘가 루트 14가 되려면은 얘가 몇이어야 되냐, 얘 K가 10이면 정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어요? 끝났어? 더 있어? 직선 부분 질문 저번에 하던 거 좀 남은 거 있을까? 재준아, 토요일날 안 부를 테니까 난 솔직히 와서 검사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거든 사실. 근데 한번 좀 맡겨 볼 테니까. 근데 수습이 지금 앞에 쪽이 다 될지 모르겠네. 잠깐만. 근데 너 지금 점도 빠져있고 직선도 지금 좀 약간 남아있긴 하지. 어? 아, 근데 중요한 거는 풀고 수습을 한번 해야 돼서 그러는 거야. 그래야 틀린 거를 만들어내니까. 그게 지금 문제인 거거든. 토요일은 솔직히 쌤도 좀 바빠서 좀 힘들고 월요일 날 한 타임 정도씩 가능할까? 시간은 상관없어. 쌤 한 12시까지 있거든. 아 너무 늦게 끝나네. 그럼 일단은 화요일 날 수습을 해보고 좀 수요일 날 뭐 얘기하는 결정을 합시다. 토요일도 쌤이 지금 중등부 애들 시험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조금 못 챙길 것 같아. 맞는데 그냥 부른 거에 비해서 얼마 못 시킬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야. 대신에 채워와 순서대로. 이해됐어? 그래야 질문을 다시 받든가 하니까. 알겠지? 수현이도 지금 조금 벼있는 구간이 있지. 직선 파트에 다 했나? 직선 저번 주 토요일 다 했어?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 갑시다. 봐봐. 근데 우리가 이미 다 해놓은 친구들이 있어서 멈춰있을 수는 없어. 근데 봐봐. 이렇게 얘기를 할게. 아, 일단 직선 질문 더 있어? 질문 할 거 없어? 자 봐봐. 지금 여러분들 숙제만 해도 사실상 여기에서 끊어졌잖아. 여기서 지금 끊어졌잖아.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를 포함을 해가지고 그래도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할 거는 조금 필요하니까 아니야. 근데 그냥 그대로 일단은 뭐 한두 쪽 뺀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숙제는 그대로 도형의 이동 416까지 일단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대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재준이는 다음 주 안으로는 수습하자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알고 있겠지만 집합은 좀 약간 괜찮지 생각보다 내용이 어렵진 않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돌아오는 목요일까지가 또 다시 집합 연산까지가 숙제가 한 번 더 나갈 거야. 그것까지 염두해둬야 돼. 알겠지? 밀린 거 한 번은 수습하자는 거야. 오늘이 목요일이라서. 그러니까 재준이도 한 번 더 얘기할게. 화요일까지 무조건 다 끝내 이 느낌이 아니라 조금 더 유예는 줄 수 있어. 근데 이번에 안 끝나면 주말에 해야 돼. 알겠지? 근데 자신 없으면 차라리 토요일날 와서 한 타임 하고 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어. 근데 제일 좋은 건 네가 해오는 게 제일 베스트니까 그걸 좀 맡기고 싶은 것 뿐인 거야. 해볼 거야? 이렇게 한번 잘 해봐봐. 정리 잘 해주고 있어. 점점 늘리고 있으니까. 알겠지? 알겠지? 그렇게 정리하고 그럼 봐봐. 목요일 날까지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그 다음에부터는 그렇게 한 다음에 잘 들어봐. 시험범위 아마 집합까지일 가능성이 크거든. 어디까지? 집합까지 해? 봐봐. 지금 일단 스케줄 얘기해줄게. 다음 주 잠깐만, 다음 주가 언제야? 다음 주가 9월이구나. 다음 주 주말 토요일 날부터는 보충이 조금 있어야 돼. 그때부터는 조금 필요하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봐봐.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일단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화요일까지 여기 대칭 파트까지 진행을 하고 질문을 앞쪽부터 수습을 해줄게.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 집합 부분 정리까지 나머지까지 또 다시 해서 다시 얘기할게. 대칭 부분을 화요일까지 하고 그 다음에 집합 첫 번째 단원을 목요일까지 하고 그리고 한 번 더 숙제가 있어. 토요일까지가 남은 집합 문제 번호까지야. 그렇게 해가지고 끝내놓고서 틀린 거 일단 조금 수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일단 이해됐지? 그렇게 일단 좀 이해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개별적으로 좀 케어할 수 있게 정리를 해주도록 합시다. 알겠죠? 일단 그렇게 진행해 봅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일단은 하도록 하고 밀린 것만 채워와. 알겠죠? 앞에부터 순